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뜻 보면 물고기는 무해한 생물처럼 보입니다. 육지로 올라오지 않고 물에서 생활하며 사람을 덮치지도 않고 반대로 우리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고기 중에는 인간에게 다소 해를 가하는 것이나 무심코 헤엄치고 있는 사람을 물어채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런 물고기가 있는 곳이라면 물에 들어갈지 말지 최소 10번은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곳 토픽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주의해야 할 특수한 물고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가리우스. 바가리우스는 메기목에 속하는 매우 오래된 물고기입니다. 적어도 플리오세라 불리는 시대, 즉 250만 년 이상 전부터 동남아시아의 강이나 호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종의 기원이 더 오래되었으며 적어도 수마트라 섬의 바가리우스에 관해서는 에오세, 즉 5,600만 년에서 3,400만 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가리우스는 기본적으로 무해한 생선으로 현지에서는 식용으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이 물고기들이 수천 년간의 한을 풀기 위해 인간에게 반격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가리우스가 사람을 습격한 사례는 네팔에 흐르는 칼리강을 중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방의 장례식에서는 화장 후 유골을 물에 흘려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군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바가리우스들은 타다 남은 사체를 먹게 되었는데 거기에 맛을 들여서 이내 살아있는 인간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칼리강에 들어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수역에서 습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언제 어디서 물고기의 반격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타이거피쉬.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강이나 호수에는 무밤바라고 불리는 타이거피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가리우스의 먼 친척으로 같은 종에 속합니다. 타이거피쉬는 몸집이 무척이나 커서 체중이 28kg이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피라니아만큼 위험한 물고기로 저공 비행하는 새를 잡기 위해 물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류에게도 인정사정 가리지 않으며 안타깝게도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피쉬의 거대한 치아는 인간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물고기의 공격을 받고 싶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리카에 가면 강이나 호수에서 함부로 수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뱀장어. 아마존 자연에 얽힌 이야기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냥개비 크기도 되지 않는 작은 물고기 흡혈메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체에 있는 온갖 구멍으로 침입해 심한 염증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현대 생물학자들이 이 소문의 오류를 증명하며 흡혈메기가 인간에게 안전한 물고기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반면 같은 아마존에 사는 전기뱀장어는 소문대로 매우 위험한 물고기입니다. 전기장어는 뱃머리부터 꼬리까지 완전 무장한 군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려 몸 길이의 5분의 4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들은 사냥감인 작은 물고기나 천적을 마비시키기 위해 이 무기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전기뱀장어가 내는 전기는 소나 말조차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레벨입니다. 다만 인간은 전기뱀장어에게 있어 그다지 맛있는 사냥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헤엄치다가 혹시 인간을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황소상어. 상어는 다른 것들과 달리 쉽게 생각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황소상어는 가장 위험한 상어 중 하나입니다.
같은 연골어류에 속하는 다른 물고기들은 대부분 바다에 살고 있지만 황소상어는 강에서도 평범하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맛있는 민물고기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주의하게 떠내려온 사람도 그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황소상어는 진정한 몬스터입니다. 몸 길이는 3m에 몸무게는 350kg에 달합니다. 그런 거대어가 물속에서 습격했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황소상어가 왜 인간에게 그렇게 공격적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담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평소 호수나 강에서 수영할 때 사람들은 그 물속에 사나운 바다 생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놀랄 것입니다. 다른 육식동물과 마찬가지로 황소상어 역시 그 두려움을 감지하지만 이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허둥대는 인간의 격렬한 움직임을 자신의 사냥 영역에 대한 침입으로 간주하고 그 위협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상아리. 방금 전 황소상어보다 위험한 상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백상아리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조스라는 영화를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상어가 바로 백상아리입니다. 백상아리 속 중에서 현대까지 살아남은 종은 오직 백상아리 뿐입니다.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감사할 정도입니다. 배를 침몰시키는 몬스터가 그 밖에도 더 많다면 곤란하니 말입니다. 단지 상어의 입장을 존중해서 살펴보면 백상아리가 사람을 덮치는 것은 대부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주요 먹이는 물고기, 돌고래, 바다새, 거북이 같은 작은 동물입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어뜯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단순히 탐색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마찬가지로 부표와 난파선 자네 등 먹을 수 없는 것도 잘 물어뜯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안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궁극의 육식수라 불리는 백상아리지만 사실 그들을 잡아먹는 강자도 존재합니다. 물론 인간은 아닙니다. 대형 포식성 고래인 범고래는 어린 백상아리를 물기도 하며 때로는 어른 백상아리에게 덤벼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호주 앞바다 등에서 볼 수 있는 바다악어 또한 백상아리 헌터입니다. 피라냐. 피라냐는 옛날부터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물고기로 여겨졌습니다. 피라냐라는 이름은 과라니 인디언 말로 이빨 있는 물고기를 뜻합니다. 피라냐는 거대한 무리로 사냥을 하며 수분 만에 먹이를 다 먹어치웁니다. 그들의 치아는 매우 날카로워 사람의 손가락이나 굵은 막대기도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옛날 남미 사람들이 칼이나 면도칼 또는 창을 화살촉으로 사용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피라니아를 세계에 알린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동물학자 알프레트 브렘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 물고기를 강의 하이에나라고 부르며 악어조차 두려워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실 피라니아를 먹이로 하는 검정 카이만이라고 하는 악어도 있기 때문에 이는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 인간을 향한 위험성 역시 꽤 과장되어 있습니다. 분명 습격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인간이 피라니아를 자극했을 때뿐으로 수영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 피라냐가 무는 것 위에 잘 운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일부 외국어에는 물고기처럼 과묵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피라냐에 한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는 소리 말고도 까, 까 등 다른 소리도 냅니다. 무섭다기보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소리입니다. 물론 피라냐에게는 성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물고기에겐 분황이라고 해서 부력을 확보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는데 그 주변의 근육을 특수한 방법으로 수축시킬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피라냐의 험악한 인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랭킹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발전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도 항상 영상 제작 틈틈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